삼도인 침구 요결 제28장 요통문에서 보는 사암침의학의 기원. 이번 주제는 제2장 왜 오행침법이 아니라 사암침법인가. 오행침법은 원래 이러한 학설에 기초한 것입니다. 어떠한 학설? 함께 보실까요? 오행침법이란 음양오행설, 즉 상생상극 관계가 포함된 음양오행설을 기초로 두고 있습니다. 음양오행설이란 무엇인지 두산백과에서 찾아보았습니다. 요약, 우주나 인간의 모든 현상을 음양 두 원리의 소장으로 설명하는 음양설과 이 영향을 받아 만물의 생성 소멸을 목, 화, 토, 금, 수 등의 변전으로 설명하는 오행설을 함께 묶어 이르는 말. 음양이란 사물의 현상을 표현하는 하나의 기호라고 할 수 있다. 음과 양이라는 두 개의 기호에다 모든 사물을 포괄 귀속시키는 것이다. 이는 하나의 본질을 양면으로 관찰하여 상대적인 특징을 지니고 있는 것을 표현하는 이원론적 기호라고도 할 수 있다. 한편 오행은 우주 만물을 형성하는 원기, 곧 목, 화, 토, 금, 수를 이르는 말인데, 이는 오행의 상생, 상극의 관계를 가지고 사물 간의 상호 관계 및 그 생성의 변화를 해석하기 위해 방법론적 수단으로 응용한 것이다. 음양오행설에 포함된 상생상극이란 1. 오행상생, 오행의 운행에 따라 서로 다른 것을 낳는 관계이며 곧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금생수, 수생목이 된다. 오행상극, 상극에는 억제, 저지의 뜻이 내포되었고 그 상호 관계는 목극토, 토극수, 수극화, 화극금, 금극목으로 되어 있다. 한방의학과 음양오행설. 음양오행설은 한방의학의 중요한 기초 이론이다. 한방의학의 자연관과 인체의 생리, 병리에 대한 원리, 진단, 치료, 약물 등에 대한 이론은 모두가 이 음양오행으로 설명된다. 이는 한방의학의 발상지인 중국의 고대 의학자들이 음양오행설을 응용하였기 때문이다. 중략, 한방의학에서는 이렇듯 오행상극의 제약과 화생의 작용을 운용함으로써 장부 사이의 생리적인 상호 협조와 제약 관계 및 그 평형 현상을 설명하며 또 장부의 병리 변화를 추정, 해석한다. 따라서 오행설은 질병의 한방적 치료 및 진단의 중요한 준고 이론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관련된 삼침의학과의 관계는 유튜브 삼침법 TV 들어가시면 재생 목록이라고 있는데요. 재생 목록에 삼침법 기초틀 잡기 그리고 삼침법 왕초보 교실에 아주 상세히 설명되어 있으니까 여러 편들이 업로드 되어 있으니까 참조하시고요. 여기에 한방의학과 음양오행설, 중국에서 태동한 이론이지만 기존에 중국에서 행해지던 오행침법 그리고 일반적으로 세계 각국에서 5 Elements 아큐펑처로 통하는 그 오행침법은 이 사상을 다 담고 있지 않습니다. Only one, 삼침법만 이 사상을 다 담고 있어요. 삼침법만 음양오행설을 충실히 따르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먼저 이상 말씀드린 내용을 그림으로 설명드리면 상생관계는 수생목,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금생수 이러한 관계로 되어 있다. 그리고 상극관계는 수극화, 화극금, 금극목, 목극토, 토극수의 관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체 내에서 이러한 작용이 우리가 바늘이나 자석으로 참견하지 않아도 서로 맞물려 돌아가면서 인체의 항상성을 유지하고 있다. 그런데 그 항상성이 깨진 게 병변이다. 장부 또는 경맥에 이러한
오행의 상생 상극의 항상성 유지력이 깨진 것, 그게 병이다. 삼도인은 그것을 일찍이 깨달으시고 침법으로 이를 어떻게 조절해 줄 수 있는가, 그것을 요결에 아주 상세하게 원리를 아주 상세하게 언급하고 계십니다. 흔히들 삼침법은 임상내만 들어있지, 임상 내용만 들어있지 원리가 들어있지 않다. 그래서 이해하기가 난해하다라고 말하는데요. 죄송합니다만 게으른 농부는 밭고랑만 세고 게으른 선비는 책장만 넘긴다 라는 말로 더 이상 코멘트 생략. 삼침법만 음양오행설에 충실한 침법입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근거를. 오행침법은 음양오행설에 포함된 상생상극, 그 상생상극엔 자연스럽게 허즉 보기모, 실즉 사기자 개념이 들어있습니다. 오행의 상생 및 모자 관계 이론으로 오장의 허증일 때는 해당 장기뿐 아니라 그 어미격인 장기도 보호하는 원칙을 허즉 보기모라 한다. 예를 들면 간목이 허할 때 간을 보호할 뿐 아니라 그 어미격 장기인 신수를 보호하는 것 등이다. 침치료에서는 허증일 때는 자기 경맥과 그 어미격인 경맥의 수에 해당하는 보법을 쓴다. 예를 들어서 간목이 허하다고 판단했을 때, 예를 들면 간 허증 때는 신수경의 수혈인 음곡이나 간경의 수혈인 곡천을 함께 보호한다. 그런데 여기에서 간허증이란 무엇입니까? 어떠한 병을 간허증이라고 합니까? 어떠한 병을? 족고름풍 간목경의 경기인 고름풍이라는 경기가 허하면 그에 해당하는 장부인 간이 정상적인 기능 유지력을 발휘할 수 없게 된다. 그럴 때 우리가 삼침법에서는 간정격을 씁니다. 그러니까 간허증이란 무엇인가? 이것이 중국에서 파생된 오행침법, 전혀 그 개념이 들어있질 않아요. 어떠한 병을 두고 간허증이라는가, 어떠한 병을 두고 간실증이라 하는가, 그 개념 정리가 전혀 되어 있지 않습니다. only one, 삼침법만 그 개념 정리가 되어 있어요. 요결에서만. 상생관계에서 수생 목, 목생 화, 화생 토, 토생 금, 금생 수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데 허할 때는, 즉 간목이 허할 때는 신수경의 도움을 받아라. 음곡과 곡천을 보호하는 것, 일단 그거는 제껴두고 어떠한 병을 간허증이라 하는가, 그 개념 정리가 삼침법 이전에는 전혀 안 돼 있었어요. 이번엔 실즉 사기자, 오행상생 관계에서 장부의 실증 때에 아들격에 해당한 장부를 사하는 방법이다. 그러니까 어떠한 병이 실증이냐 이거죠. 어떠한 병이 허증이고, 예를 들어 폐금경에 병이 있을 때, 폐의 병이 있을 때 폐경에서 아들격인 수에 속하는 척택혈과 폐경의 아들격에 해당하는 신수경에서 수에 해당하는 혈인 음곡혈의 사법을 쓰는 것 등이다. 이 이론은 맞아요. 맞는데 문제는 뭐니 해도 나아야지. 이 요법을 썼을 때, 그리고 정확한 진단이 있어야지. 무엇이 폐금경의 허증인가, 어떠한 폐의 질환을 두고 허증이라 말하고 실증이라 말하는가, 그 개념 정리가, 다시 말씀드리면 삼침법 이전에는 전혀 안 돼 있었어요. 전혀. 오행침법은 메이드 인 차이나입니다. 제가 중국을 폄훼하는 거 아니에요. 황제내경 메이드 인 차이나, 상한론 메이드 인 차이나, 그리고 황제침구 가불경이나 난경 81난 등등은 모두 다 메이드 인 차이나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허증이란 무엇이고 실증이란 무엇인가라는 환자 치료의 아주 중요한 그 원리가
사암침법으로 완성된다. 오행침법, 이것은 누가 정립했냐면 역시 메이드 인 차이나이니까 중국 사람이겠죠. 명나라 때 명의 고무선생이, 이번에 호가 매고자입니다. 매고자 고무가 침구전료추영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은 침구전료 3권, 침구추영 4권, 총 7권으로 구성되어 있는 게 침구전료추영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침구전료 1권에서 모자영수 보사, 즉 허보기모 실사기자 원칙을 적용하여 오수열 중에서 대표 경열들을 추열해서 오행침법을 최초로 제시했습니다. 누가? 매고자 고무선생이. 그런데요, 여기에는 허보기모 실사기자에서 허란 무엇이고 실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언급은 없다. 스킬만 나와 있어요. 스킬. 즉 예를 들면 간목이 허할 때 간을 보호하기 위해서 간목경 작용의 곡천혈 수혈을 취하고 어미격인 신수경의 수혈인 음곡을 취한다. 고무선생이 제시한 오행침법은 여기까지. 허보기모 실사기자에서 작용에서 혈 하나, 타경에서 혈 하나, 그리고 실즉사기자에서도 마찬가지로 예를 들면 폐의 병이다. 의사가 판단하기를 이 병은 폐실증이야. 그럴 때 침으로 이렇게 치료했다. 고무선생은 어떻게? 작용의 척대 결과 아들격인 신수경의 수혈인 음곡혈을 함께 사했다. 중국에서는 명나라 때 이 이론이 발표된 이후로 청나라를 거쳐서 현재까지 안 씁니다. 안 써요. 고무가 발표한 이후 중국에선 이 오행침법을 안 씁니다. 왜요? 낫지 않으니까. 안 나. 안 낫는다니까. 고무선생이 발표한 이 이론은 스킬이에요. 스킬. 문제는 의사가 정확한 진단을 해서 의과학적으로 이건 폐허증이다, 이것은 간허증이다, 또는 이것은 폐실증이다, 이것은 간실증이다 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 이론이 제시되어 있지 않았다. 그래서 중국에서도 안 써요. 안 쓴다니까. 왜? 낫지 않으니까. 안 나으니까. 무엇을 망각한 겁니까? 그렇죠. 허허 실실, 허즉 보기모, 실즉 사기자에서 허란 무엇이고 실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이론은 없어. 스킬, 단지 스킬만 제공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허하다고 판단했을 땐 작용해서 혈 하나, 타경해서 혈 하나씩 취한다. 실증이다 라고 판단했을 땐 역시 작용해서 혈 하나, 타경해서 혈 하나를 취해서 사한다. 그런데 이건 스킬이야. 스킬, 손기술. 하지만 허허실실에 대한 개념 정리가 안 됐다. 여기에서 하나 짚고 넘어갈 게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많은 의학자들이, 그러니까 한의학자들이 쓴 사암침 논문에 보면 그 역사적 배경을 설명할 때 반드시 이 침구추용이라는 고무선생의 저서를 언급합니다. 혹자는 사암침법이라는 것은 침구추용에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만들어졌지 않을까? 답답해. 절대 아니올시다. 침구추용, 고무선생과 전혀 관계가 없는 침법이 사암침법이에요. 보실까요? 고무선생이 침구추용을 발표한 해가 1529년이에요. 붓을 썼어요. 그리고 그것을 판각에 돌리기까지는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요즘같이
작자가 원고를 출판사에 넘기면 출판사에서 편집, 기획 등등 한 다음에 바로 윤전기에 돌리면 2, 3개월만 해도 책이 나오지. 원고 넘긴 이후에. 그런데 이때는 그게 아니야. 판각을 일일이 만들어야 돼. 이 책은 조선보다 일본이 먼저 수입합니다. 일본이 먼저 수입해다가 1640년에 간행해요. 그러니까 이때까지만 해도 조선시대 때는 이 책이 들어오질 않았다니까. 안 들어왔어요. 그런데 임진왜란은 1592년부터 1598년까지의 전쟁이에요. 그리고 사명당 송운대사는 1604년 사신으로 도의를 해요. 이번에 생물연대 AD 1544년부터 1610년. 지난 회차에서 삼도인의 생물연대가 확인 안 되는 그 이유를 설명드렸죠. 그런데 사명대사의 생물연대와 같이 생각해 보면 삼도인은 사명당보다는 조금 늦게 태어났고 사명당보다는 조금 더 오래 사셨다 추정할 수 있어요. 이 해를 기준으로 삼아서 추정해 보세요. 그러니까 삼도인과 침구치용이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일본에 먼저 들어갔다니까. 일본에서 이 책이 만들어진 때가 1640년인데 사명당의 생물연대로 볼 때 전혀 알지 못했던 이론이에요. 조선에서는 그 이론을 몰랐다니까. 삼도인 시절에 사암침법은 침구추용과 전혀 무관한 침구의학이다. 황인학 선생의 독창적인 연구 결과로 탄생한 침법이다. 폐는 기호가 금이에요. 금. 골드, 금반지, 은반지 만들 때 주물로 만드는 경우 금을 녹여야 될 것 아닙니까? 무엇으로 녹이죠? 불로. 그런데 폐금경과 상극 관계는 심화경이에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심화경. 그러니까 아무리 폐금경의 어미인 비토경의 토요일인 태백과 자경의 토요일인 태연을 보한들 너무 견제가 심한 상태에 놓여 있으면 안 낫는다. 보가 안 된다. 최초로 깨달은 거지. 삼도인이. 물론 그와 관련된 비슷한 이론이 난경에 들어있긴 해요. 그러나 그것이 침구 치료에 적용되지 않았었습니다. 삼도인만 그걸 적용했어요. 삼도인은 아셨던 거죠. 인체의 항상성 유지력은 오행의 상생상극 관계로 돕고 견제하는 관계로 항상성을 유지하고 있는데 그 의과학적 현상을 꿰뚫어 보셨고 지금 폐금경이 허하다 이것은 예를 들어서 구체적인 병명 하나로 예를 든다면 음허화동이 대표적으로 폐허증이다. 그걸 독창적으로 알아내신 거예요. 독창적으로, 독자적으로. 고무 선생은 폐허증이 무엇이다? 그럴 때 이렇게 넣는 거야. 간허증은 무엇이고 폐실증, 간실증, 대장실증은 대장허증은 이런 것이란다 라는 내용에 대한 언급은 없다니까. 그래서 답답한 거예요. 수많은 한의학자들이 앞다투어서 오행침 논문을 내거나 삼침 논문을 내는데 어떠한 논문에서도 폐허증이란 이런 것이다, 폐실증이란 이런 것이다, 우리 몸 안에 어떠한 현상인가, 어떠한 병태생리학적 현상을 말하는가 언급이 없어요. 왜 그게 그들의 눈에는 안 보일까? 답답해서. 아무튼 삼도인은 고무 선생과 전혀 관계없이 독자적으로, 의학은 특허가 인정이 안 됩니다만 특허라는 개념으로 볼 때는 오행침법의 특허, 즉 진실한 오행침법의 특허권자는 삼도인이다. 고무 선생이 아니고. 제2장 왜 오행침법이 아니라 삼침법인가? 삼도인 친구 요결만 폐허증은 이런 것이야. 대장허증은 이런 것이야. 특히 내가 죽을 뻔했었어. 림프암에 걸렸었거든.
새 동생도 림프암으로 죽고 창조카도 림프암으로 죽고 나도 그 병으로 시름시름 죽어가고 있었거든. 그래서 내가 독학으로 의학을 공부했지. 그리고 나는 깨달았노니 이것이 대장의 허증이구나. 그래서 대장 정격으로 자가치료에 성공했어 라고 요결해서 밝히고 있는데 왜 그게 한의학자들 눈에 안 보이는지 몰라. 그 병이 무슨 병인지, 또 우리 몸 안에서 어떠한 현상인지. 오히려 토마스 호지킨이 삼도인의 진정한 제자, 삼도인 이후 250여 년 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요결 내용을 봤는지 안 봤는지는 몰라도 삼도인 친구 요결의 요통문에 당신의 병력을 수리한 내용과 100% 일치한 논문을 발표하잖아요. 왜? 서의사인 토마스 호지킨의 눈에는 대장 허증이 보였는데 우리나라 한의학자 눈에는 그게 안 보일까? 허허 실실. 허란 무엇이고 실이란 무엇인가? 오직 삼도인만이 밝혀냈다. 어떤 분들은 아이 너무 과장된 표현 아니야 라고 말하지만 기원 전, 기원 후라는 대분기점이 있듯 삼도인에 의해서 삼침법이 발표된 이전의 동의학, 이후의 동의학, 분기점이 여기에요. 그러니까 삼도인 침구요결은 조금 더 과장돼서 말하면 황제내경과 거의 동일선상의 경전입니다. 삼경이라고 저는 부르는데요. 이 삼경은 황제내경과 거의 동일선상의 역작이에요. 왜? 동의학의 휙을 그은 책이 이 책이니까. 그렇게 과장된 표현이 어딨어? 아무리 삼침에 미친 놈이라고 하더라도. 그러셔요? 동의학은 삼침법으로 완성된다. 다음 시간에 진지하게 함께 토론해 보십시다. 그리고 공지사항 하나 있습니다. 새 책 방송교재 출간 안내를 드리는데요. 삼도인 침구 요결 증보판 개념의 삼침법 글로벌화를 위한 매뉴얼북을 지금 집필 중에 있어요. 이 책을 확대 개편하는 그러한 기획으로 삼침법 글로벌화를 위한 매뉴얼북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어떤 때는 여기에 또 몰두하다 보면 업로드가 때때로 늦어지곤 했었어요. 양해 바랍니다. 행림서원에서 출간된 삼침의학 580쪽 정도 돼요. 580쪽. 이 책보다 반이 더 두꺼운 책으로 나올 거예요. 약 750여 쪽으로 기획하고 있어요. 너무 두꺼우면 부담스러운데 그래서 1, 2권으로 나눌까도 생각해 보았는데 그러다 보면 책값 부담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한 권으로, 두꺼워도 한 권으로 만들자. 올 컬러판으로 기획하고 있는데요. 약 20만 원에서 25만 원 사이로 책정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출판계 불황으로 독립출판이 불가피한 사정이 되었습니다. 독립출판 인터넷에서 검색해 보세요. 어떠한 형태의 출판인지. 어쨌든 그래서 행림서원에 원고를 넘겨주더라도 기획, 편집 그러한 비용이 들어요. 그걸 어쩔 수 없이 제가 부담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약 주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억나시죠? 이 책도 예약 주문 받았었잖아요. 이 책 예약해 주신 분이 한 300여 분 되었었어요. 한 300여 분만 예약해 주시면 그러면 멋지게 책 나옵니다. 출판계 불황으로 인해 독립출판이 불가피하여 미리 예약 주문을 받게 됨을 양해 바랍니다. 3, 4개월 후 출간 예정이 있습니다. 미리 예약해 주시는 분들에겐 18만 원만 받겠습니다. 예약해 주시는 분에 한해서. 예약금을 보내신 후 010-2589-0904로 받으실 주소 보내주시면 잘 기록해 두었다가 책이 나오면 속히 발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식 계좌이고요. 네, 많은 분들의 협조 바라면서 멋진 책 우리 함께 만드는 거예요. 함께. 이 책이 나온 지 68년이 됐는데 이 책에 증거판이 없다니요.
그래서 이 책의 저작권자인 행림서원과 함께 이 책의 증보판 만들기로 한 겁니다. 의과학적인 근거들이 포함된 멋진 매뉴얼북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은 제3장 동의학은 사음침법으로 완성된다. 여러분들과 함께 진지하게 토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